네, 다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5개 원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작할 건데요. 시험을 보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만 살짝 또 고등학교 문제들은 꼬여져 있죠, 그지? 그래서 아는 거지만 조금 헷갈리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뭐 분명히 배웠던 내용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건 많이 없지만 문제가 조금 희한하게 안 풀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틀린 거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지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5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일단은 뭐 생명체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죠. 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태양 에너지가. 그다음에 두 번째 액체 상태의 물이 마침 태양과의 적절한 거리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물보다 지구 안쪽에 있는 행성들은 아무래도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수증기 형태로 해서 날아가 버리고, 그다음 지구보다 먼 행성들은 얼음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우리 뭐 화성 같은 경우는 극관에 얼음 혹은 드라이 아이스로 존재하는 거고, 목성이나 토성이나 이런 행성들은 물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얼음이 행성을 만드는데 기본이 됐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건 마침 지구가 딱 그 태양과의 거리가 적당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적절한 대기층이 있는데요. 처음에 지구도 이산화탄소로 된 두꺼운 대기지가 있었겠지만 생물이 생기면서 광합성이라는 생명이 생기면서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고 산소를 이제 대기 중에 배출하게 됐죠. 방출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비중은 낮아지고 산소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산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제 오존층이 생기면서 자외선을 차단시켜주고, 또 산소라는 기체가 생기니까 당연히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자기장 형성되는데요. 자기장은 이제 우리 지구 내부에 외핵이 액체 상태로 그랬잖아요. 외핵이 이제 지구가 자전하면서 출렁출렁 하면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장이 생성된다고 했죠. 철로 된 성분이기 때문에. 철과 니켈이 주성분이라서 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자기장을 유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이 생겨서 여러 가지 태양풍이라든지 우주선, 자외선, 방사선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되고 생물이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였죠. 자, 넘겨서 이제 기권 한번 볼게요. 기권은 높이 1000km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대기는 이제 4가지 층으로 구성되죠.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거 구체적으로 하진 않을게요. 대신에 각 권역마다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역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수증기 뭐 이런 기체들이 온실 효과를 하니까 지구는 적절한 대기가 있어서 적절한 온실 효과로 예를 들면 한 평균 한 15도 정도, 연평균 15도에 굉장히 쾌적한 날씨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성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두꺼운 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너무 지나쳐서 한 평균 한 400도씨까지 올라가죠. 470도씨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뜨겁죠. 근데 마침 지구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비중이 낮아지고 산소가 올라가면서 온실 효과가 적당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생물의 호흡과 강합성에 필요한 산소, 이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 기체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성층권의 오존층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외선을 흡수해서 차단시켜주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가 있으니까 여러 유성이라든지 운석이 떨어질 때 타버리잖아. 그래서 그런 유성체를 막아서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역할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서 직권. 직권은요, 지구 중심부까지 6,400km를 말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4개 층이 있는데 지각, 그다음 멘틀, 외핵, 내핵. 구체적으로는 하진 않고요. 지각 같은 경우는 가장 얇다. 멘틀 같은 경우는 가장 부피가 크다, 한 80% 정도. 그다음 외핵은 액체 상태, 내핵은 고체 상태. 이 정도만 하면 넘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직권의 역할은요, 생물에게 서식처와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들을 제공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형이 있으니까 대기 순환과 해수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요. 화산 활동에 의해서 수증기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황 같은 물질들이 방출되면서 기후 변화를 일으키겠죠. 그리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수권의 다양한 물질, 염류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되니까 해양 생태계 유지에 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지표 토양은 물을 여과하고 오염 물질을 정화한다. 그 다음에 직권은 다양한 형태로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고 방출한다. 이런 게 있겠죠. 자, 수권으로 넘어가면요. 수권은 이제 대부분은 해수라는 건 97%고 나머지 담수 중에서는 빙하가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그나마 제일 많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인류가 쓸 수 있는 호수와 천수, 지하수는 0.77에서 0.78 정도로 굉장히 적다. 이런 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3개 층으로 나눠지죠.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혼합층은 바람과 태양의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일정한 거고요. 바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섞어주게 돼요. 그지? 그래서 뭐 혼합층 같은 경우 중요한 거는요. 계절 같은 경우는 봄, 가을 바람이 많이 불고 중위권 지역에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한다. 여름에는 수온이 올라가지만 바람은 적게 불기 때문에 두께가 얇고 겨울 같은 경우는요 거의 수온이 낮기 때문에 혼합층과 수온 약층과 심해층이 거의 일정해지죠. 그 그래프만 한번 그려보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인데 여기가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이잖아요. 자 여름이 되면 이렇게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형성이 되고 혼합층이 위쪽에 형성되는데 얇아.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죠. 그래서 수온 요층이 되게 길게 발달합니다. 여름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봄, 가을의 기준인 거고 그 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는 기온이 수온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지. 그래서 혼합층이나 수온 약층이나 거의 구분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죠. 위도를 구분할 때도 마찬가지. 여기 중위도라면 이쪽으로 가면은 저위도, 적도 지역이 되겠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고위도, 극지방이 되겠죠. 극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연평균 수온이 4도, 4도밖에 안 되니까 거의 심해층하고 일정해지겠지. 그래서 계절별로, 위도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파악하실 수만 있으면 되고요. 뭐 혼합층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꺼워진다. 수온 약층 같은 경우는 물질 교환과 에너지 이동을 차단시켜준다. 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심해층은 연평균 항상 일정하고 전체 해수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 돼 있는데요. 혼합층이 보통 100에서 150m고요. 보통 이제 심해층이 1km니까 대부분은 심해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수권의 역할도 마찬가지. 서식 공간 제공. 그다음에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흡수하고 녹여서 운반시켜주고 또 해로운 물질들은 노폐물 같은 경우 배출시켜주겠죠. 기권과 상호작용해서 눈비 같은 기상 현상을 일으키고요. 비열이 크다 보니까 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 기온을 마찬가지로 대기와 함께 연평균 15도씨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고위도에 모자란 열 에너지 그리고 저위도에 남는 과잉의 열 에너지를 서로 간에 섞어주는 역할을 대기와 해수가 순환시켰으면서 평균을 맞춰주죠. 그래서 해수의 순환이 지구 전체 에너지 평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이고요.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뭐 엘니뇨 이런 걸 하면서 한번 본 일이 있을 거예요. 5번 물의 순환 과정은 다 왔습니다. 네. 숨주는 시험 때문에 아닌 거예요. 2주간 안 거예요. 오늘 안 한다고 했어요? 네, 2주간은 그냥 영상으로 보고 하고. 영상으로 하고. 네, 오늘까지. 중기좀 1인 다 오빠도 되겠네. 중요? 네, 오늘 2명 왔어요. 그래서 물의 순환 과정은요 해양과 육상 생태계 보존에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뒤에 가면요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이제 물의 순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생물권 몇 개를 볼 건데요. 앞에 있는 기권, 직권, 수권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요. 물론 이제 안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구 시스템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배운 내용 자체에서는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은 없다는 거죠. 생물권은요 생물이 분포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생물권의 분포라는 그림을 보시면 생물권을 중심으로 직권, 기권, 수권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뭐 순서는 당연히 지구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기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다라는 수권이 생기고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지? 직권, 기권, 수권 그 다음에 안정화되면서 생물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생물권의 분포는요, 기권, 직권, 수권 다 분포할 수 있죠. 하늘에도 사는 새들이 있고, 직권은 기본적으로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고요. 수권에도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죠. 생명체는 지구에 최초로 출현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했다. 생물과 역할만 보시면요, 광합성 호흡을 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산소 농도를 변화시켰다. 제가 아까 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대기 조성을 변화시켰다라는 거고요. 해수의 녹은 물질들을 흡수해서 해수의 성분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얘가 스스로 해수의 성분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산호라든지 조개라든지 이런 애들은 탄산칼슘을 가지고 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요. 식물의 뿌리는 직권의 단단한 암석을 풍화시킨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각의 단단한 바위 같은 것들을 태초에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부수잖아요. 아니면 이끼 같은 애들이
풍화 작용으로 잘게 부수잖아요. 그러면서 단단한 암석들이 흙이 되고 그러면 흙이 되면은 식물들이 고정이 돼서 뿌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식물들이 번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 뿌리가 단단한 암석을 풍화시킨다, 지구 표면을 변형시킨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물의 서식지 개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미생물 같은 경우는요, 또 분해자 역할을 하니까 사체라든지 배설물을 분해해서 다시 영양소로 돌리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외과는요 이제 우주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크게 태양 복사 에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권의 에너지와 물질 교환을 보시면요, 끊임없이 에너지 흐름은 일어나지만요, 물질 교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다가 줄여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되기 때문에. 자, 넘겨주시고 외권의 역할만 보시면요, 첫 번째 태양 복사 에너지, 식물 혹은 여러 가지 생물의 기본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지구 시스템의 99%를 차지하는 가장 큰 에너지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 자기장은 우주선이나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한다. 앞에도 나왔던 내용이고요. 지구 생명체를 보호한다. 세 번째, 그냥 달과 태양의 인력, 달이기 때문에 외권에 포함되는 거죠. 달과 태양의 인력이 이제 조류 간만의 차, 조수 간만의 차라는 해수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죠. 그죠? 그래서 밀물과 썰물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들도 뒤에 가서 배울 건데요. 일단 조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갯벌이 생성되면 갯벌 생태계가 형성되니까 그런 또 장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지구자기의 형성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철로 니켈로 이루어진 금속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액체 상태면요, 회전을 하면서 자기장을 유도시켜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서 자기장이 만들었을 것이다. 추정, 그냥 썰이에요. 썰.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지구 자기장의 역할은요, 오른쪽 그림처럼 방패 역할을 해가지고요,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우주선, 방사선, X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전된 전하의 흐름 등을 막아주죠. 그래서 태양풍이라고 하는데요, 태양풍이나 여러 가지 우주선들을 차단시켜서 생명체를 보호하거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다 무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되겠죠? 이것들은 이제 중학교 때 우리 태양계는 2학년 때 배운 내용이고, 그 태양계에서 자기장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태양이 폭발하면서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잠깐 언급되어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겠죠.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기권과 직권과 수권이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그림으로 확인하는 거 집중 분석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자, 오른쪽에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만 한번 보시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처음에 지구가 먼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이 먼저 생기고요. 그러면 대기가 생겼겠죠. 그리고 직권과 기권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수권이 생긴 거죠. 비가 내리면서 바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마지막에 생물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죠. 물론 이제 외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값인 거예요. 외권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지구 자기장과 오존층의 형성 원인과 시기는요, 이건 그래도 나름대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지구 자기장의 형성은 아까 전에 봤고, 오른쪽에 오존층의 형성 볼게요. 오존층은 대기 중에 산소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 이제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생성되면서 오존층이 축적되고 그 다음에 화학 결합에 의해서 형성됐다. 거기다 밑줄여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형성 시기는요, 오존층이 형성된 이후에 육상식물이 등장했다. 왜?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바다에 살다가 육지로 기어 올라올 수 있게 된 거죠. 그거에 대한 건요, 밑에 세 번째가 되겠고요. 자, 제일 왼쪽부터 약 35억 년 전에 태초의 광합성 생명체, 생물이 처음에 태어난 게 35억 년이 아니고요, 생물이 태어나고 어느 정도 지나서 한 35억 년째가 됐을 때, 지금으로부터 기준으로 35억 년 전에 광합성을 하는 세균, 남세균 혹은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애가 처음으로 이제 탄생을 해서 여러 가지 세균들 중에서 남세균, 광합성을 하는 애가 태어난 거예요. 얘가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스스로 약물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치?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산소를 방출시키고. 자, 두 번째, 남세균이 이제 번성하면서 대기 중에 산소량이 증가했겠죠. 세 번째,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겠죠. 산소가 축적되면서 이제 산소가 분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존층이 형성되는 건요, O2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얘가 자외선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강한 자외선이 있으면 얘가 분해될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얘가 다시 O 플러스 O로 나눠져요. 물론 이제 O2 형태도 존재하고 산소 원자 형태로 쪼개지는 형태도 존재해요.
존재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산소와 다시 얘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얘를 와가지고 그래서 결합을 하겠죠. 강한 자외선이 있으니까 얘가 끊어지면서 다시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처음에 산소가 분해되면서 산소 원자를 공급해주고 기존에 있던 옆에 있던 산소와 만나서 O3 오존이 형성됐다. 이게 이제 썰이죠, 썰. 이런 식으로 해서 O3가 점점 많아지면서 오존이 많아지면서 오존층이 형성되고 자외선을 드디어 막아주게 되더라라는 게 대기 성분의 변화가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4억 2천만 년 전에 이제 최초로 육상식물을 출현했다는 있는데 이제 고생물에 대해서는 뒤쪽에 가면 이제 다시 배울 기회가 있어요. 하도록 하고요. 약 4억 2천만 년이 흐르고 육상식물이 출현하였고요. 이게 이제 학원에 있을 거야, 이번에. 이제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니까 바다에서 육상 쪽으로 처음으로 이제 육상식물이 번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육상동물이 기어 올라오게 됐다라는 게 이제 되겠죠. 자, 168페이지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풀어왔나? 풀었니? 네, 풀게요. 18번까지 한번 풀고 확인하고 1등급을 다시 풀게요. 지나고 다음에 올 때 시험은요. 오늘 이제 마지막에 판 구조론 할 거예요. 지구 시스템의 물질순환 이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판 구조론은 좀 더 외울 게 많고 해서 그거 대비해 오시면 돼. 외울 게 많아서 물론 그 전에 시험 잘 봤거든.
자, 1번 지구 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있고요. 태양계라는 큰 시스템을 이루는 요소가 되겠죠. 상호작용하는 여러 요소들로 당연히 이루어져 있고요. 구성 요소로는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 요소들 사이에 에너지 이동과 물질 교환이 일어나죠. 답은 5번이네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자, A는 직권, B는 생물권, C는 기권, D는 수권, E는 외권.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온도 분포에 따라 성층 구조를 구분할 수 있는 온도 분포는요, 기권하고 수온하고, 그죠? 수권. 그래서 C, D가 되겠죠. 기권 같은 경우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가 되겠고, 수권은 이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가 되겠죠. 자, 3번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기억 빙하는 직권, 빙하는 수권이죠. 오존층은 외권이 아니라 기권이 되겠죠. 디귿 리을이고요. 수권의 대부분은 해수, 생물권은 대기 성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네,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배출하는 등 광합성을 이용해서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서 대기 성분을 변화시키죠.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의 성층 구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가 되겠고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직권은 구성 성분과 물질의 상태. 네, 여기서 상태라는 건요, 대부분 고체이긴 한데 외핵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자, 5번은요, 질소네. 그러면 산소가 있겠죠. 기억은 산소가 되겠고, 이거는 기권 되겠죠. 이 권역은 기권이다. 기억 틀렸고, 니은은 산소이다. 맞고요. 기억은 산소는 광합성에 이용되는 건 아니죠. 광합성의 산물이지. 네, 그래서 니은이 맞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산소가 생성이 되는 거지. 그치? 여러 가지 호흡, 세포 호흡에서 산소를 이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그죠? 5번에 2번 되겠고요. 6번은요. A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숨쳐져 나와 있고 눕혀놓은 W자이다. 기울어지면 하시면 되겠고요. 자, A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나죠. 대류도 일어나고 기상현상도 일어나요.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B에는요, 오존층이 존재한다. 맞고요. C에서는요, 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대륙권, 중간권에서 대류운동이 일어난다. 차이는 A에서는 대륙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있지만 C에서는 중간권에서는 대류현상이 없다. 그렇죠? 4번. D는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요. A에서 D 중 기온의 일교차가 가장 큰 것은 D가 되겠죠. 가장 바깥쪽이 태양을 만나는 쪽은 굉장히 뜨겁고 밤이 되면 굉장히 식어버려요. 그죠? 6번에 5번 되겠고요. 기권의 역할에 대한 설명. 자, 외권에서 유입되는 자외선을 막아주죠. 네. 오존층이. 그리고 오존층과 뭐 여러 가지 공기 두꺼운 층이니까 당연히 자외선, 우주선, 방사선을 막아주겠고요.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성분을 제공해 준다. 맞고요. 대기 대순환으로 지구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7번에 5번 되겠고요. 자, A는 내핵이고요. 고체 상태인데 철과 니켈로 돼 있어. 자, D가 보시면요, 철과 니켈로 돼 있는데 이거는 D가 외핵이 되겠죠. 산소 규소가 둘 다 많아. 지각하고 멘틀인데 부피를 보시니까요, 약 1%는 지각이 되겠죠. B는 지각이 되겠고 약 80%를 차지하는 거는 멘틀이 되겠죠. 그래서 직권에서는 중요한 게 그냥 멘틀이 80% 정도의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상태, 외핵은 액체 상태이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죠. 자, 9번. 직권의 성층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되겠고요. 자, A는 지각은요, D, 고체 상태의 내핵보다 밀도가 크다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D가 밀도가 크겠죠.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철, 니켈, 규소, 철, 니켈, 마그네슘, 금속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B, 멘틀이고요. 직권에서 가장 큰 부피 맞고요. D는 C, 외권이고요. 열 대류로 지구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순환을 하니까, 그지? 그래서 9번에 니은 디귿 4번 되겠어요. 그래서 직권에서 추가되는 건 지구자기장이 형성되는 거 외 때문이다. 라는 거였어요. 10번 직권의 특징과 역할 되겠고요. 화산 활동을 통해서 기권과 수권으로 다양한 물질 공급하고요. 대륙과 해양의 분포는 대기 순환과 해수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요. 직권은 생물체의 석시치를 제공하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한다.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요. A는 해수가 되겠고 B는 담수 중에서 빙하가 되겠죠. 자, A의 성층 구조를 구분하는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가 되겠죠. 수권에 대한 설명. 기억, 액체 상태의 물만 포함한다. 틀렸죠. 고체 상태의 빙하도 포함한다.
이건 중학교도 나온 내용이니까 우리 잘 기억합시다. 니은 수권의 물은 대부분 바다에 분포한다. 그쵸? 수권의 물은 다른 권역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상호작용하죠. 12번에 4번이고요. 자, 13번 수권의 성층 구조 세 개의 성층 구조가 나왔어요. A는 혼합층, B는 수온 약층, C는 심해층이고요. A 혼합층은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다. B에서는 연직 운동이 활발하지 않죠. 매우 안정된 층이라고 했어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왜?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으니까. 그치? 얘는 틀렸고요. D가 계절에 따른 밀도 변화가 가장 크게 나는 층은 밀도 변화. 저거 C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A겠죠, A. B? 밀도 변화. 부피 변화가 커야 되니까 B가 되겠네, 그지? 계절에 따른 밀도 변화가 가장 큰 거는요, B다. 수온 약층이 크게 형성될 수 있고, 크게 형성되거나 얕게 형성되거나. 말씀드렸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크게 형성되겠죠, 그지? 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게 형성되겠죠. 13번에 1번 되겠고요. 14번은요, 안정한 층은 B, 수온 약층이 되겠고요. 역할은요, 위에 있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서의 물질 교환과 에너지 이동을 차단시켜서 각각의 권역별로, 각각의 층별로 뭐 물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의 순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치? 자,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인 달과 비교해서 지구 시스템만 존재하는 권역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물이 살고 있죠. 생물권. 그 다음에 대기가 있으니까 기권 되겠고요. 물이 있으니까 수권 되겠죠. 직권 같은 경우는 뭐 달도 직권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외권도 달 자체가 그냥 우주에 노출되어 있는 거니까 외권도 당연히 기본 세팅이죠. 15번에 기권, 수권, 생물권 되겠고요. 16번 A는 기권이고요. B는 직권이고요. C는 수권이고 D는 뭐야? 생물인가? 나무니까 생물이겠죠. A의 주요 구성 성분은 되고 질소와 산소로 나왔고요. B 직권이고요. 다른 권역과의 물질 교환이 거의 없다 하면 안 되죠. 그죠? 이 단어는 상호 교환이 기본 전제 조건이죠. 2번이고요. C 수권의 대부분은 액체 상태다. 대부분이니까 맞죠. D의 분포 영역은 D는요 생물이고 A, B, C에 걸쳐 산다. A, B, C, D는 모두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권역이다. 네, 맞고요. 7번 기권과 수권의 특징. 기권은 대류가 활발해서 높이에 관계없이 온도가 거의 일정하다. 아니죠. 4개 층으로 나눠지는 거 알고 있죠. 니은 수권은 수중 생물에게 서식 공간과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요. 기권과 수권은 지구의 에너지 평형의 대기순환, 해수순환으로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맞죠? 17번에 4번이고요. 외권에 대한 설명. 태양 복사 에너지는 외권에서 유입이 되는 거죠. 기억나고요. 직권과 물질 교환이 가장 활발한 곳은 활발한 권역이다. 그런데요. 활발하지 않죠.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태양의 자외선이 지표로 유입된 것을 차단해준 거는 기권이 되겠죠. 18번에 1번 되겠어요. 자, 오른쪽에 4개 한 번 더 풀어보고 이제 풀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이번에는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자이 스토리에서 나온 통합화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학력평가하고 그 다음에 수능 예시형 문제들을 이렇게 나라에서 제시를 해주잖아요. 이제 묶어놓은 게 있어요. 학력평가랑 그거랑 완자를 풀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수능형으로 한번 풀고 내신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 1번 뭐 왼쪽은 당연히 기권이고 나는 이제 수권이죠. 가의 A에서는 대륙권이 되겠고 기상현상이 일어나죠. 가에서 오로라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D가 되겠죠. D니시니 D죠? 자, 그럼 니은 틀렸고요. 디귿 나의 니은은요 수온이 약층이 되겠고 깊어질수록 밀도가 증가한다 돼 있는데요.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니까요. 수온이 낮다는 거는 부피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밀도가 커지겠죠.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는 커지겠지, 그치?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아요. 리을 나에서 태양 에너지가 주로 조작이 되는 것은 태양 에너지는 거의 이제 기억이겠죠. 태양 에너지가 닿는 곳이 150까지니까 그 이후로는 태양의 에너지가 닿질 않아요. 이번에 2번이고요. 태양계 행성 중 지구에서만 다양한 생물들이 탄생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유 돼 있는데요. 기권의 산소가 풍부하다 돼 있는데요. 좀 애매해요. 니은 수권을 이루는 액체 상태의 물이 풍부하다. 이거는 맞겠죠, 그지? 태양계 행성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 있는 곳이 지구니까 니은은 맞고요. 지권의 외핵에 의해서 지구자기장이 존재하는 생물을 보호해주는 니은 디귿 맞고요. 기권의 산소가 풍부한 것도 사실은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산소만 풍부하다고 생물이 사는 건 아니니까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는 이번에 답은 4번이거든요. 좀 애매하죠. 5번 했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산소를 흡수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생물들 있잖아. 기본적으로 뭐 식물들은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4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약간 문제가 좀 애매해. 3번 원시지구의 진화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지권이 먼저 생성되고 그 다음에 기권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생목권이 나타나는 건데 지권이 처음에는요 고온의 뜨거운 마그마 바다였었잖아요. 그래서 다로 시작해가지고 얘가 식으면서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가 형성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가 내리면서 원시 바다가 형성되고 다가 나가 되겠죠. 니은 생물권은요 나보다 생물권이 가장 늦게니까 틀렸고요. 지권의 성층 구조는 다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되어 있는데요. 아니죠. 네, 마그마 바다였다가 마그마 바다에서 이렇게 마그마 바다의 형태였다가 철, 니켈, 마그네슘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밑으로 이제 가라앉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점점 식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원시 지각이 형성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3번에 1번 되겠고요. 금성의 모습과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금성도 대기는 있어요. 두꺼운 CO2 대기가 있기 때문에 표현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러니까 기권은 있죠. 근데 물은 없으니까 수권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생물권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 우주에 당연히 있는 거니까 외권도 있겠죠. 그리고 뭐 땅덩어리니까 어쨌건 직권은 있겠죠. 만약에 이 문제를 목성으로 갖다 놨어. 그럼 목성은 직권이 있을까? 없어요. 뭐 태양계 행성 분류에 따르면 목성은 기체형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단단한 암석 성분이 없어. 왜요? 만약에 우리가 목성에 갈 일이 있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뭔가 착륙해가지고 있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기체 성분인 거예요. 수소, 헬륨, 메테인으로 된 행성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뭐 얼음 같은 것도 있겠지. 그래서 4번에 기권, 직권, 외권이 되겠고요. 만약에 목성이다 그러면 직권, 외권만 찾으시면 되겠죠. 아니 그냥 기권, 외권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에 기권, 직권, 외권. 그래서 좀 10분 쉬었다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이제 넘어갈게요.